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50만 명을 넘었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곳곳에서 확진자가 250만을 돌파하고 사망자가 17만 명으로 증가하는 등 강한 전염력을 바탕으로 확산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도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이 봉쇄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가격리되고 있는데요. AFP 통신은 전 세계 인구의 60%에 육박하는 110개국 44억 명이 사실상 자가격리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집계했습니다. 사람들의 이동이 멈추면서 세계 경제는 마비된 상태. 인적, 물적의 물자들이 지금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일자리도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 또 소득이 이렇게 줄다 보니 그나마 성장하던 것조차도 거의 반토막 나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당장 경제에 큰 타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수출이 큰 폭으로 지금 감소를 하고 있고 또 내수도 점차 지금 둔화되고 있죠. 코로나 사태는 아마 굉장히 많은 거대한 변화를 아마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여있는 지금 코로나19는 일상뿐 아니라 경제도 크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수출판도마저 바꿔놓은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만들 전략은 무엇일까요? 작년 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이제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무서운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건 미국. 미국 내 피해가 가장 심각한 뉴욕시에선 영안실이 부족해지자 시신을 임시 보관하기 위해 냉동 트럭 85대가 투입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미국은 사망자가 속출하자 영안실이 부족해 냉동 트럭이 동원될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번 코로나 사태는 전염력과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그 이전의 질병에 비해서 상당히 강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전 세계가 갑자기 월스톱되는 듯한 그런 이제 지금 상황을 겪고 있잖아요. 하지만 최근 확진자 수와 일일 사망자 증가가 둔화되면서 최악을 지났다, 봉쇄 해제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습니다. Based on the latest data, our team of experts now agrees that we can begin the next front in our war, which we're calling opening up America. We do the same thing now by coming together and showing regional leadership to reopen the economy. 미국이 서둘러 경제활동 재개를 시사한 건 그만큼 경기 침체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봉쇄 조치로 대량 실업 사태가 촉발되고 기업이 어려워지며 증시가 급락한 미국. 대공황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는 분석과 함께 2021년까지 침체를 겪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침체는 곧 세계 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IMF가 분석한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은 마이너스 1.2%. 세계 올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한 데 비하면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그 충격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마이너스 성장은 제2차 석유 파동이 있던 1980년과 1998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22년 만에 역성장 전망이 나온 겁니다. 이는 우리 삶에도 직접적인 타격으로 다가오는 문제인데요. 지금 미중 간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글로벌 공급망이 지금 급격히 쇠퇴하고 있는 가운데 아주 결정타를 매긴 지금 1%대나 또는 마이너스 성장을 가면 우리가 11년 만에 뚫었던 3만 불이 무너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1%가 더 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단순히 그냥 18조 몇천억이 이렇게 가라앉다, 줄어든다 이런 느낌보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그나마 성장하던 것조차도 거의 반토막 나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성장률이 반토막 난다는 건 곧 기업에 큰 타격을 의미합니다. 특히 항공사와 여행사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급감했는데요. 영업 악화는 재무 건전성을 해쳐 도산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증권사만 해도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절반 이상 줄었는데요. 문제는 대다수 기업의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곧 끝없는 악순환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자금력이 취약한 기업이 뭐 돈도 못 번다. 그러면 은행에 빌렸던 이자도 갚지 못해서 결국은 이제 도산하게 되고, 도산하게 되면 거기 또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고, 일자리가 줄어들면 다시 이제 소득이 줄어서 소비를 못하게 되고, 소비를 못하면 다시 이제 경기 침체가 더 악화되는 거죠. 즉, 기업이 도산하면서 실업이 급증하고 다시 소비가 급감하는 악순환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오래 지속될수록 더 큰 타격이 예상되는 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미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는 뭐 내수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수출도 많지만 결국에 수출이 부진하면 내수로 이것을 대체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뭐 수출 비중이 워낙 크고 또 최근 뭐 어느 나라나 다 내수가 지금 상당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이런 내수 쪽으로 전환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 한 40%까지 갔는데 지금 한 37%로 좀 줄었죠. 그러고 또 무역 의존도라 그러죠. 수출 수입의 그런 모든 것을 합했을 때 우리나라가 68.8%, 거의 70%에 상하고요. 우리는 뭐 완제품보다는 중간재를 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어떤 아시아 지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지금 우리가 뼈아프게 지금 오고 있고요. 중간재란 반도체, 자동차 부품처럼 완제품을 만들 때 필요한 물품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중간재 수출 비중이 선진국의 2배에 달하는데요. 이번처럼 세계 경제가 타격을 입는 상황에선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는 약 70%. 세계에서 3, 4번째로 큰 수준인데요. 무역을 통해 경제가 성장해온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며 당장 수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달 20일까지 수출액 감소는 무려 마이너스 26.9%. 전년 동월 대비 큰 폭으로 수출이 줄어들었습니다. 주력 품목 전반에서 위축세가 나타났는데 주요 수출국인 중국, 미국은 물론이고 주요국에서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의 충격이 마침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최근에 세계 교역량이 상당폭 줄다 보니까 물동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운업에 불황이 왔고, 두 번째로서는 이제 자동차 수출이죠. 이것이 상당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수요가 또 지금 상당히 거의 죽었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야에서의 우리 완성차 수출도 지금 어렵고, 또 그에 따라서 부품 수출도 상당히 좀 큰 폭으로 감소할 우려가 큽니다. 사람들의 이동, 또 물류의 이동 이런 것들이 완전히 끊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이렇게 줄다 보니 자동차 구매, 이런 내구재, 가구, 그다음에 의류 이런 것들 수출도 사실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에 따라 승용차가 약 28%, 스마트폰 등 무선통신기기가 약 30%, 자동차 부품도 약 49%나 수출이 줄었습니다. 가장 충격이 적었던 반도체마저 14%나 감소한 상황. 특히 정유업계는 이번 사태로 유가 급락이 겹쳐 당장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이 연달아 위험도가 증가했는데요. 석유 제품들은 굉장히 위험할 정도로 증갔죠. 특히 우리나라 이제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그다음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공장을 지금 가동을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이동 제한과 공장 가동 중단이 겹치며 세계적으로 석유 수요가 급감한 상태. 이에 따라 유가는 더욱 곤두박질치며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생산한 석유를 저장할 시설마저 부족해지면서 석유 업체들의 연쇄 부도 위험도 높아졌는데요. 석유 산업이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기회를 맞은 품목도 있었는데요. 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진단 키트를 요청하는 나라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K방역이 세계적으로 크게 주목되면서 코로나19 진단 키트의 수출 요청이 각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이오 이 진단 키트 위주로 이렇게 됐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한편으로는 한국의 어떤 바이오 제약 기술 이런 쪽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전 세계에서 좀 많이 인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서 한국이 갖고 있는 어떤 바이오 의료 관련한 그런 기술 수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진단키트 외에도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바이오 헬스 제품들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올해 1분기 의약품, 화장품 등 보건산업 수출 규모는 무려 2%나 증가했습니다. 자동차, 디스플레이, 석유화학이 큰 폭으로 수출이 감소한 데 비하면 확실히 눈에 띄는 성과인데요. IT와 바이오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두 개 다 우리나라가 좀 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떻게 약진하느냐에 따라서 20년 동안 우리나라가 못 고쳐왔던 10대 수출 품목을 바꿀 수 있는 기회도 우리에게 지금 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10대 수출 품목은 반도체, 석유 제품, 자동차 등 전통 산업이 대부분인 상태. 이제 여기서 벗어나 의료 건강과 관련한 디지털 헬스나 바이오 헬스 관련 산업 등을 국가 주력 산업으로 키울 필요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이러한 분야는 앞으로 더욱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최근 주목받은 품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식료품도 의외로 많이 지금 수출이 호조가 됐습니다. 가공식품이겠습니다만 결국 한국 식품의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른 나라에 지금 어필이 되고 있고요. 식료품 수출도 크게 증가해 라면과 김치, 즉석밥, 즉석식품을 포함한 가공식품은 지난달 수출이 무려 54.1%나 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한 미국에서 한국의 냉동만두도 사재기 대상으로 떠올랐다고 하는데요. 또한 우리 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품질이 좋으면서 비싼 우리 쌀은 그동안 동남아 쌀에 밀려 수출이 지지부진했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수출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겁니다. 방역과 검역에서 세계적인 모범을 보인 만큼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최근 자체 브랜드로 홍콩에 쌀 40톤을 수출한 전라북도는 이러한 움직임이 우리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쌀은 전국적으로 보면 남아 돌아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고미가 많이 있는데 재고미 같으면 가격이 다운되고 또 농민들이 쌀값 안정화에 기여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도로 봐서는 햅쌀을 만약에 수출을 한다라고 하면 내수 뿐만 아니라 가격 안정과 애화 획득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번에 홍콩 바이오와 수출 협상을 통해서 4회에 걸쳐서 40톤 가량을 수출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쌀로 만든 간편식도 인기인데요. 쌀국수 간편식 공장은 최근 중국에서 밀려든 주문을 맞추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 중국 선양의 한 기업과 33만 달러 수출 계약을 맺은 데 이어 상하이 등 다른 지역과도 물량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데요. 이처럼 우리 식품이 요즘 각광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말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방역 대책이라든지 코로나 대응을 잘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높이 평가를 하고 우리 식품이 안전하다. 그 인식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중국 엄마들도 우리 걸 선호하는 것 같아요. 예.
같은 품목이어도 한국처럼 뭐 코로나 방역이 잘 돼 있는 나라로부터 여러 가지 물품을 수입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하지 않겠느냐. 그 과정에서 통관 절차라든지 이 검역 과정에서 좀 더 한국 제품이라면 또는 한국의 농산물 또는 식품이라면 더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제 좀 신뢰가 구축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 이후 위생에 민감해진 중국 등 각국의 소비자들이 한국산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 수출 증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듯 한국 제품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새로운 트렌드도 점차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에서는 최근 수출 계약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곳인데요. 네, 여기 지금 상담을 하고 계신데요. 네, 저희가 이제 화상 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화면에 저 오른쪽 위에 분 이제 통역분 나오시고 왼쪽에 바이어 그리고 이제 국내 기업분 계시고 필요하면 이게 인원이 계속 추가가 될 수 있어요. 한 100명 정도까지. 그러다 보니까 요 한 상담 사이버 상담 방에 이렇게 관련 관계자들이 이렇게 쭉 들어와서 같이 상담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상 상담의 인기 품목은 주로 화장품과 간편식 같은 소비재들입니다. 이러한 화상 상담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안정성과 효율성 덕분에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겁니다. 화상 상담만 놓고 보면 굉장히 압도적으로 늘었는데요. 수치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 코트라가 실시했던 화상 상담이 한 900건이 조금 넘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난 2월 중순부터 지금 4월 중순이 다 됐는데요. 벌써 거의 3,000건 가까이 진행이 됐습니다. 코트라는 중소기업 등을 위해 통역 지원과 화상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어 24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도 많은 수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코트라에는 이런 시스템을 배우고자 직접 한국을 찾은 해외 수출 관계자도 있었습니다. Yeah, indeed, I work for the Peruvian government, for the promotion agency of Peru, and I would like to learn about this experience. So maybe we can do something similar in Peru. Now, more than ever, I believe it's quite important because of the new reality, right? We have this virus thing around the world, and the face-to-face meeting is more difficult in the presential way. 앞으로 전염병이 재확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비대면 상담과 수출에 대한 체계도 더욱 강화해야 할 부분이 됐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 새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곧 우리 경제가 새로운 변화에 대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는 엄청나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20년간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됐는데 앞으로는 리저널라이제이션. 무슨 얘기냐면 본국과 가까운데 아주 고도의 자동화된 생산기지를 놓는, 그래서 지역별로 갈 수밖에 없는 경제가 눈에 띄게 보일 것이다 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피해를 많이 본 업종들이 전통 산업들입니다. 우리 뭐 자동차나 가전, 뭐 기계, 조선, 철강 이런 것들인데 지금 선진국에서는 이를 계기로 해서 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첨단 기술 제품으로 산업 구조를 고도화해야겠다. 가장 큰 변화는 전염병으로 국경 봉쇄와 지역 폐쇄 등을 대비할 수 있도록 자국의 생산 라인을 갖추는 움직임이 확산될 수도 있다는 것. 따라서 산업구조 고도화로 관련 투자를 늘리고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국가 전체적으로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데요. 교육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로 공교육에서 온라인 등교를 도입하는 등 이미 온라인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관련 산업에 대한 육성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컨텐츠 이런 산업들이 앞으로 발전을 할 것이고 또 소프트웨어 산업들도 굉장히 발전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서비스 분야에서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뭐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제조업 비중이 너무 높아서 좀 이러한 첨단 서비스 쪽으로 많이 가야 한다는 이러한 과제를 안고 있는데 앞으로 기업이나 또 정부에서도 이러한 그 제조업의 첨단화뿐이 아니라 이런 서비스업을 균형 있게 육성하는데 좀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콘텐츠 산업뿐 아니라 금융과 유통, 자동차 등 기존 산업에서도 코로나 사태 이후 비대면 서비스가 강화되는 등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이에 대비해 부실 사업을 정리하는 등 구조를 개편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 역시 미래 투자를 더 과감히 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것으로만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데요. 우리나라 창업을 한 게 모든 또 청년 위주로 돼 있어요. 지원 제도가 청년 위주로 이제 청년 창업이 돼 있어요. 명목상 지원은 많아요. 명목상으로. 예, 뭐 지원 무슨 지원 참 많아요. 그 심사 기준이 말입니다. 창업에 가보면 딱 들어가면 재무제표를 전년도 재무제표를 내놔라 하거든요. 신규 업체를 돼요. 신규 업체가 정년도 재무제표 없다 아닙니까? 매출이 없는데. 그럼 안 된다 이 말이거든, 매출이 없으면.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실무 겁니까? 그런 거하고 은행 측면에서 보는 거하고 완전 다르거죠.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미래를 맞이하는 그런 초입에 있는 상황에서 진짜 창의적이고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왈가왈부하면서 과거의 기존 산업을 지키는 듯한 규제 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것을 이 틀에서 벗어나는 그런 성숙한 우리 경제적인 그런 해안들이 지금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 미래형 경제 구조로 변화할 수 있도록 먼저 장기적인 원칙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정부는 경제 생산성을 높일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의 기반을 깔아야 한다는데요. 중소공급업체들의 그 구조조정도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핵심 역량을 가진 그리고 중요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 공급업체들이 무너지면은 공급망 전체에 좀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이러한 아주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공급망의 안정성을 가지고 또 공급망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구 전 세계가 아주 큰 특강을 받고 있다. 전자상거래, 비대면 거래, 전자결제, 배달, 그리고 원격 뭐 이런 거에 대한 특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진짜 뭐 몇 번 말씀드린다면 언택트, 비대면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라이프스타일 변화. 따라서 여기에 누구든지 선제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꼭 필요하고요. 이번 기회에 한편으로는 한국의 어떤 바이오 제약 기술 이런 쪽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이제 전 세계에서 좀 많이 인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서 키우면 단순히 바이오 진단 키트에 그치지 않고 의료 관련한 그런 기술 수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코로나 사태에 우리의 삶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바뀐 세상에 맞게 우리 경제도 그에 맞는 대비가 중요합니다. 새 패러다임에 맞는 뼈를 깎는 혁신과 과감한 규제 철폐. 그것이야말로 앞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가져다 줄 겁니다. 악마의 삶을 정말 진심으로 디지털은 이게 현실 세계하고는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폭력적인 언어들을 실시간으로 서로 경쟁하듯이 내뿜는 특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